주요 이슈들 마켓 리더에게 물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흔들리는 은행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은 은행주에 대해서 저희가 속속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는요.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은행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최근의 조정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했더니 요즘 은행주가 조정을 받아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돈잔치 비판도 있었고 이게 은행주를 흔든 이슈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재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뭐 금융업계 안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좀 소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금융업계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규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조금 이제 답답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끝이십니까? 네. 네. 답답하다라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방송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흔히 우리의 표현으로는 좀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쪽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지금은 약간 관망하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당장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슈도 이슈지만 수급도 눈에 좀 띄고 있어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 점검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은행주를 매도하는 이유는 무엇일 것으로 보시는지 실적만 봐서는 사실 개선에 대한 여지가 더 강한 상황이잖아요. 좀 체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작년 4분기에 금감원장이 이제 은행 배당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4분기부터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이제 1월 달에 온라인 인베스트먼트가 주주 제한 이벤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대략 한 8,700억 정도를 은행주를 샀어요. 그랬다가 이제 은행 공공재 발언 나오고 나서 지난주에만 1,700억 원을 이제 다시 팔은 상황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1월 달에 은행주를 많이 샀던 이유는 배당 확대 기대감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는 거는 그 과점 체제 하에서 은행들이 이제 공공재적 측면은 너무 외면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 의식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여러 가지 아마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대 개선 과제 해가지고 TF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서 이제 경쟁을 더 이제 강하게 하겠다, 경쟁 촉진하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도한 이자 강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금리 체계를 이제 개선하겠다라는 거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임직원들의 이제 보수 체계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점검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은행들이 주주환원율을 조금 올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충당금도 추가적으로 적립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하겠다. 여섯 번째로는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과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른 실적 훼손 우려가 최근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사실 그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은행주를 많이 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주환원 정책 점검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실망감에 매도합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도 됩니까? 실적은 뭐 흔들림 없습니까? 일단 근데 은행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원래는 이제 마진이 사실은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에는 피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분기 중으로는 작년까지 쭉 오르다가 올해 1분기, 2분기 정도에
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지 네. 않을까라고 원래 이제 봤었는데 이제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마진 하락폭이 조금 더 이제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대금 이차 인하 노력들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충당금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경기나 어떤 그 은행 부실 상황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손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강도로 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하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도 생각보다 조금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성인데 네. 이제 이런 불확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팔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을 둘러싼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여기에 또 실적의 가시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1월하고는 다르게 2월에 외국인의 매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는 그럴지 모르지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어떤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저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연구원님이시라면 저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 넘게 하락을 네. 했어요. 그래서 단기 하락폭이 좀 이제 큰데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과제 방안을 통해서 이것저것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그 대응 방안들이 사실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은행 펀더멘털에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지난주 낙폭이 조금 이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일부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은 나타날 걸로는 예상을 하는데 네.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게 은행산업 제도 개선 TF가 지금 진행 중이고 6월 말에 아마 최종 방안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반등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그 규제 얘기 나오기 전에 은행주가 좀 강하게 랠리를 보였는데 네. 그런 식의 반등 흐름은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랠리를 보이기는 당분간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이라는 것의 개념은 저희가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괜찮을까요? 뭐 6월 달에 나오는 방안을 보고 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전체적으로는 올해도 은행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마진이 조금 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성장이 꽤 있을 거기 네.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보면 이자액은 좋아질 거고 충당금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가계 부분, 특히 신용대출 이런 쪽은 조금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긴 네. 하는데 부동산 PF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지원 방안들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작년에 또 이제 보수적으로 충당금 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충당금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러면 실적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작년 대비 은행은 증익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 한 5, 6% 정도를 보고 있는데 6월 달에 나오는 그 규제 방안 강도에 따라서 그 증익 폭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6월 제도 개선 방안 발표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의미 있는 반등, 1월 달에 반등은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참고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그림을 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은행주 한 종목씩 좀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순이자 마진이 계속 상승 추세라고는 하는데 연체율과 부실 채권 비율이 늘어나면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건전성 악화 우려를 좀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반대로 좀 기대해 볼 만한 면이 카카오뱅크 안에 있을지도 체크 같이 해주세요. 네, 그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목표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까지 30% 정도를 올려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연체율과 NPL 비율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고요.
인터넷 전문은행뿐만 아니라 기존 그 전통은행들,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하나금융, 뭐 이런 은행들도 신용대출 부분은 연체율이나 NPL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연체 상승폭이 조금 더 이제 큰 상황이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금대출 절대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좀 연체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연체나 뭐 연체를 대비한 충당금 적립률을 빼고 나는 후에 수익률을 보면 아직까지는 기존 은행보다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사항은 이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우려한다면 좀 과도하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K뱅크나 토스뱅크보다 중금대출 연체율이 조금 낮습니다. 오. 한 0.8% 정도 수준이고요. 다른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인 것 같아요. 그 경쟁은행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는 플랫폼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 기대 때문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주담대 성장률이 올해 꽤 나올 것 같아서 전체적인 대출 성장률이 한 10%대 중반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은행들이 올해 목표 성장률이 대략 한 3, 4%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기존 은행보다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고, 마진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전통은행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자이익이 꽤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순이익 증가폭을 기존 전통은행들은 한 5%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20% 이상 증액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5% 내외를 보는데 카카오뱅크는 한 20% 정도. 와, 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조금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면 아무래도 기회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의 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 실적이나 펀더멘탈 요인도 있지만 네. 시장 금리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라는 인식 때문에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멀티플이 조금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멀티플이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네. 만약에 시중금리가 완연하게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생각보다 반등 탄력이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그렇다면은 카카오뱅크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을지도 살짝 궁금해요. 네. 왜냐면은 작년 차트를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언제쯤 좀 이 종목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6월? 실적상에서 대출 성장률이 조금 크게 나타나는 네, 게 네. 실적에서 확인되는 시기, 또는 이제 금리가 시중금리가 이제 하락 전환하는 하락할 시기인데, 때. 뭐 그걸로 예측하기는 지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제 이제 금통이 동결을 하긴 했지만 네.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면 좀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방금 해주신 이야기가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융주 가운데는 선명하고 명확한 주주 환원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직접 연구원님이 쓰신 리포트에서도 네. 좀 이런 배당 투자 매력이 크게 부각될 것 같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 주주 환원책이 부각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일단 현금 배당 성향을 27%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금융지주사보다는 1%포인트 좀 높게 가져갔고요. 그 향후 배당 정책에 대해서 약간 명확한 로직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타사보다는 조금 이제 선명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선명하면은 투자의 매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안개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네. 그런 관점으로 저희가 정리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자본비율 기준으로 네. 향후 이제 배당을 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3.5% 그러니까 보통 자본비율 기준으로 13.5%가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액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게 한 0.1%포인트, 자본비율 0.1%포인트가 네. 대략 한 2,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주주 환원율을 한 6% 정도 올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8%를 달성을 했다. 네. 그럼 0.3%포인트를 추가로 이제
주주환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금액적으로는 대략 한 7천억대 초반 정도가 될 거고 이게 주주환원율을 대략 한 18% 정도 추가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30% 정도 주주환원을 생각했다가 자본 비율이 양호해서 추가적으로 18%를 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48%까지도 예시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본 비율에 따라서 주주환원율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이제 가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명확하게 알려주면 저희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을 정말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애매한 것보다는요.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시간상 은행주가 많기도 하고 다 다루진 못했는데 탑픽이 뭔지를 좀 꼽아보고 싶어요.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께서 보시는 네. 은행주 안에서의 탑픽은 어떤 겁니까? 탑픽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나금융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외 관심 종목으로 우리금융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월달 배당 랠리 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금융 주가는 거의 못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통 자본 비율이 타사 대비 좀 낮기 때문에 배당 정책을 세게 가져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대형 금융주사 같은 경우는 한 13%를 좀 넘거나 네. 좀 안 되거나 이런 수준인데 우리금융은 12%대 중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 결산 배당을 26% 정도 했고 자사주 매입도 4%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뭐 KB, 신한, 하나 대비 크게 뒤처지는 주주 환원율은 아니었고요. 우리금융이 가점주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배당에 대한 니즈는 조금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 대비 뭐 배당이 크게 낮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그런데 주가는 타사들은 조금 오른 반면에 우리금융은 못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아래에 있나요?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주 중에서 최선호주라고 생각하신 것은 하나금융지주도 앞서서 리포트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금융지주도 괜찮다라고 다른 은행주 오를 때 같이 못 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은행주 앞으로도 투자할 만한지 좀 안개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거쳐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